아니 물론 뭐 케첩에 밥을 비벼 먹는다든가 삼겹살을 케첩에 찍어 먹는다든가 그런 해괴망측한 행동을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감자튀김이라든지 핫도그라든지 그런 것은 케첩과 함께 먹으면 확실히 더 맛있지 않습니까? 특히 감자튀김은 케첩 없이 먹기가 매우 아쉽죠.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케첩, 토마토를 기반으로 한 이 붉은 색깔 케첩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케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먹는 소스가 되었을까요? 케첩에 관한 모든 것, 케첩의 역사, 이번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케첩의 기원은 뜻밖에도 중국입니다. 물론 중국에서 케첩의 원형이 있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먹는 케첩이 당시 중국에서 먹던 케첩이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 거죠. 사실 케첩의 원형은 피쉬 소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액젓이라고 부르죠.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농서인 제민요수를 보면 한나라 황제가 야만인들을 바다까지 쫓아가 거기서 발견한 한 소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닷가에 도착한 한나라 황제는 두 곳에서 굉장히 특이한 향을 맡았고 사신에게 그 향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내라고 했는데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사신이 말하길 그 향은 생선 내장으로 만든 발효된 장이라는 겁니다. 잘 씻은 황어, 상어, 숭어 등의 생선의 내장을 소금과 섞어서 항아리에 넣어놓고 숙성하면 이것이 피쉬 소스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이 소스는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소스를 뜻하는 단어는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게 되는데요. 가령 중국에선 케치압으로, 태국에서는 카이찹으로 부르거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키찹으로 부르기도 했죠. 그러다 이 케치압인지 카이찹인지 키찹인지 확실하지 않은 숙성 생선 내장 소스가 해외 바이어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17세기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던 영국 상인이 이 소스를 접하고는 유럽으로 수출하고 영국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등 이 소스의 유명세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도 이 소스의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 먹기보다는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때까지 아무도 오리지널 소스에 뭐가 들어갔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요리책의 레시피에 등장한 케첩은 중국에서 온 케첩과 다른 맛을 냈죠. 만든다고 만들어 봤는데 그 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요리사들은 이 소스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당시 케첩과 간장 등 동양에서 온 소스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생선 내장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케첩이나 콩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간장을 생각해내지는 못했죠. 대신 호두로 만든 케첩이나 양송이 버섯으로 만든 케첩 등이 유명했고 굴케첩, 망고 케첩, 오렌지 케첩, 양파 케첩, 오이 케첩, 사과 케첩 등 정말 다양한 케첩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특히 양송이버섯 케첩이 그 당시 유럽의 주류 케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맛도 서양인의 입맛에 맞았지만 양송이 케첩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송이 케첩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미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에서는 버섯이나 호두로 만든 케첩만이 진정한 케첩이라고 자기네들끼리 단정했기 때문에 갑자기 오리지널 케첩인 이 생선 케첩은 가짜 케첩이 되어버렸고 지금 우리가 먹는 토마토로 만들었던 케첩도 가짜 케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버섯과 호두로만 만든 케첩이 진짜 케첩으로 인정받던 와중 19세기 미국에서 드디어 최초의 토마토 케첩 레시피가 등장합니다. 1812년 미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미즈가 최초로 토마토 케첩 레시피를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최초의 토마토 케첩은 지금 우리가 먹는 케첩이라기보단 토마토 수프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토마토와 브랜디 그리고 각종 향신료를 섞어 만든 이 최초의 토마토 케첩은 지금의 새콤달콤한 케첩의 느낌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양송이 케첩처럼 오랜 기간 보관할 수도 없었던 토마토 케첩이었기에 이 첫 번째 토마토 케첩을 상용화는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토마토 케첩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헨리 하인즈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하인즈 케첩의 그 하인즈
하인즈가 맞습니다. 사실 하인즈가 처음부터 토마토 케첩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겨자 있죠? 원래는 겨자로 소스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좀 특이한 판매 전략을 사용했어요. 바로 본인이 만든 이 소스를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서 판 것입니다. 지금은 소스를 유리병에 담아서 파는 게 너무 평범한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서 소스를 파니까 고객들은 왠지 이 소스에 더 끌리게 되는 거죠. 뭔가 더 좋아 보이고 뭔가 더 건강해 보이고 그런 거죠. 고객 심리를 잘 이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겨자 소스가 잘 팔리게 되고 하인즈는 사업 확장을 하게 됩니다. 피클이나 콜슬로 같은 것도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사업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73년 미국에 대불황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채권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계속 확장되던 하인즈의 사업은 끝나게 되죠. 그러나 하인즈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몇 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 1867년 그는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하인즈가 토마토 케첩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서 말이죠. 하인즈의 토마토 케첩은 당시 다른 케첩들에 비해 훨씬 많은 설탕과 식초 그리고 소금을 첨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하인즈 케첩은 경쟁 상품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었고 맛도 지금 우리가 먹는 케첩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양의 토마토 케첩이 다시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고 한국은 1930년대 후반 일본에서 만든 토마토 케첩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드디어 오뚜기 식품에서 토마토 케첩을 만들고 국산 케첩을 패권을 잡게 되죠. 오랜 옛날 중국에서 시작된 생선 소스가 서양으로 가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한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케첩의 역사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해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